지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게 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은 무죄인 거예요. 그럼 어느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고 보느냐? 판례가 일관해서 공익적인 차원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이더라도 이런 적시를 했을 경우.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4선 5선이라 그러면은 아니 최소한 자기가 이런 소스를 얘기할 때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 믿을 만한 취재원이 있거나 아닌 자료를 받았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보면 이분은 지르고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재판장 나오면서 얘기가 10년 사이에 있었던 거는 내가 또 검찰 탄압 혹은 뭐 사법적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의원 공익적 발언. 네. 안민석 의원 2016년이었었나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관련해서 소송을 당했죠.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발언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이야기예요. 독일 검찰이 지난 여름부터 이 최순실의 독일 자금을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그냥 근무 정도라고 보시면 조단위? 됩니다. 조단위죠. 네. 독일 검찰이 최순실, 지금 최소원이죠. 네. 최소원 씨의 이 은닉 재산을 다 봤는데 그게 조단위다. 조단위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소 수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조단위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금 세탁도 했고 뭐 무기계약 몰아줬고 스위스 비밀 계좌도 다 연관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유미 변호사님, 안민석 의원은 이거는 당시에 나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익적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공익적 발언이다. 이거 무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일단 법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익적인 어떤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요. 이 재판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법률적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게 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으면은 무죄인 거예요. 그럼 어느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고 보느냐? 판례가 일관해서 공익적인 차원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이더라도 이런 적시를 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이게 허위성 여부는 크게 다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페이퍼 컴퍼니를 뭐 동원을 했다,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이 부분은 진위 여부를 좀 더 가려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맞다라고 관철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그 당시에 국정농단과 관련한 국민적인 어떤 의문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던 때였고 은닉 재산과 관련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는 범위로 최소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근데 본인이 알았다는 것도요. 그냥 어서 들었다 이 정도로 무죄 나오지 않고요. 정말 믿을 만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은 했는지 그리고 신빙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는지 여부를 다 열어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첫 발을 이번에 공판에서 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 해당 사실 자체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실제로 이게 진실이라고 믿을 정도의 어떤 루트가 있었던 게 맞는지 그 부분을 좀 가지고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이게 첫 재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데가 중요할 텐데 재판장이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공익적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나?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농단이 이제 10년 만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오래 생각하시는지. 있다가 좀 기소가 됐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할 말이 많으나 오늘 제가 참겠습니다. 네,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오늘 참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지영 교수님. 네.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뭐 지금 그러니까 이 국정농단 이후에 10년 만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신에 대한 이 기소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것이다. 예, 그런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장유미 변호사께서 법률적인 의미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적 목적이었고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서 또 이 상당히 선두에 서서 이 문제를 파헤쳤던 그런 의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은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발언이 가지는 그런 정치적 무게, 그리고 또 이 지금 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이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의 그런 신뢰성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따른 뭐 법적 책임을 지금 묻는 것이긴 합니다만 벌써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공천에서 낙천됐던 이유도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당에서부터 먼저 물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10년이 지났다라고 안민석 의원이 얘기를 했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 안민석 의원의 그 발언이 재판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특히나 이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가 그 과거에 그 누굽니까 그때 최소한. 연예인 그 술자리 연예인 그때 무슨 저 접대 사건 있어가지고 공익제보자라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무슨 캐나다에 지금 가 있는 무슨 그분에 네, 대한 네, 얘기도 네.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거짓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금 이 법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네. 안민석 의원의 그 헛스윙이 너무 남발이 됐고, 그다음에 그 믿을 만한 어떤 그런 근거, 구체적인 그때 그분을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후원 계좌까지 열어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민석 의원의 이런 일종의 약간 허언증 같은 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4선 5선이라 그러면은 아니 최소한 자기가 이런 소스를 얘기할 때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 믿을 만한 취재원이 있거나 아닌 자료를 받았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보면 이분은 지르고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재판장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10년 사이에 뭐 있었던 거는 내가 또 검찰 탄압 혹은 뭐 사법적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는 이제 이분이 국회의원직도 다음 달이면 이제 없어지고 하니까 네. 저는 그런 어떤 특혜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 한번 받아보고 본인이 여기서 유무죄를 가리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그래야지 본인의 남은 인생도 명예훼손 당하지 않고 떳떳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검찰 탓 혹은 뭐 이런 뭐 정치적인 환경 탓 얘기하지 말고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입증해내서 차라리 명예를 회복하라. 저는 법정에서 회복하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